이라 씨? 이라 씨 맞죠? 다시는 만난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역시 이라 씨도 저랑 같은 마음일 줄 알았어요.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거 맞죠? 얼른 들어가 보세요. 방금 저 때문에 큰 소리가 나긴 했어도 그래도 이라 씨는 반겨줄...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혹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는 말이었는데요. 아, 네. 하지만 너무 반가웠는걸요. 뭐가요? 항상 뭐가 그렇게 반갑고 즐겁죠? 여기에 오셨다는 건 이라 씨도 결국 기억하기로 했다는 뜻이잖아요. 삼촌들의 죽음을요. 아니요, 난 경고하러 온 거예요. 동호회인지 뭔지 아는 조선인들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라 씨... 저들이 한글 문해지를 만들든 세례모아 무력투쟁을 하든 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당당한 패기로 들어가서 전해요.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한 시절을 잊었듯이 당신들도 잊어달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내 지인이면서 조선어로 된 시를 읽고 조선어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불량선인들의 단체에 가담할 수가 있죠? 그거야... 당신의 조국이 그리고 아버지가 한 일에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린 우리 아버지들이 한 일로 피해를 본 많은 조선 사람들한테 사죄해야... 아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나와 당신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당신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따위를 들먹이면서 반성이니 회개니 하는 태평한 만들을 늘어놓을 수 있는 거라고요. 요즘 세상에 안전한 사람이 있긴 한가요? 중학생들로도 모자라서 소학교 학생들까지 징병해가는 세상이에요. 전쟁을 향한 광기 앞에서는 조선인도 일본인도 없다고요. 모두가 죽을 만큼 힘들고 모두가 목숨을 걸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요시찰 조선인은 아니죠. 사법경찰들이 당신을 미행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은... 한번 요시찰 대상자 명단에 오르면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감시가 따라붙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전향을 했다 해도 예외는 아니죠. 이중 첩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내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식민 권력의 혜택을 받고 있고 수많은 조선인들을 밟고 올라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은 내 지인이라 모르겠지만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밟혀요. 10년 전에 아버지가 삼촌들의 주공을 밟고 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나 해봤어요?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셨겠죠. 진짜 말 안 통하네. 이래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한 건데. 항상 이런 식이네요. 네? 맨날 뭐가 그렇게 쉬워요?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지? 다시는 보지 말자. 한마디면 다 끝이에요? 그 한마디면 우리 사이가 막 다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뭐냐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데요? 살면서 한 번씩 저지르는 멍청한 실수. 그걸로 만났잖아요, 우리. 실수는 언제든 수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수습하지 않았죠? 왜 그날 내 옆에 앉았어요? 왜 나랑 신극 보러 가자고 했어요? 왜? 당신이 다른 사내들과는, 그리고 다른 내지인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젠 아니에요. 당신도 똑같다. 그리고 나야말로 묻고 싶네요. 그날 벤치에서 왜 당신이 저지른 무례를 사과했어요? 그 사과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일화 씨가 살아온 삶, 겪었던 고통 이해해요. 나도 겪었던 거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자고. 그거 아니라고. 당신은 이해 못한다고. 하긴 일본에서 도망쳐 일본으로 온 사람이 뭘 알겠어?
졸업하면 조선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일본은 쳐다도 안 볼 거라고요. 그래요. 영원히 그렇게 사세요. 세상에 없는 나라를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죠? 그렇게 생각하시던가요? 이젠 내가 싫어요.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바라는 바예요. 그리고 그 말은 혹시나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아니, 우연히 마주치지도 않았으니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까? 나의 삶은 예전과 다름없이 굴러갔다. 마치 그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듯이. 그러다 벼랑간 편지를 받았다. 겉봉투에 쓰인 그의 이름 석자가 너무도 낯설어 한참을 들여다봤다.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어로 쓰여 있었다. 여전히 알아보기 힘든 글씨에서 그가 느껴졌다. 쓸데없이. 이라씨,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조선어로 된 시를 읽고 그걸 옮겨 적고 조선인들의 모임을 기웃거리면서요. 아무런 효용이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조선어를 읽고 쓸 때가 제일 즐거워요. 전에도 말했듯이 조선어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조선인들이 아름다워서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종종 이라씨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요. 아직도 알 수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오래도록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라씨가 나를 어떤 감정으로 대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라씨와 삶을 나눈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창경원에서의 그 이후로 제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사실 쭉 외로웠거든요. 조선에서도 교토에서도 지금 같은 시대에 조선을 사랑하는 일본인이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처음 만나던 날 제가 조선어로 건넨 말을 이라씨가 역시 조선어로 받아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이라씨가 저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었나 봐요. 결국 착각이었지만. 저도 감정이 앞서다 보니 이라씨한테 상처되는 말도 많이 했지만 이라씨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요. 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반성과 참회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들은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동무의 죽음은 기억하되 그 기억을 아버지와 일본에 대한 원망으로만 남기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제넘지만 일화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화씨가 조선에서 겪은 상처가 도리어 일화씨를 향한 화살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우연히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자고 약속한 사이라 편지로 대신합니다. 요즘 읽고 있는 시를 하나 동봉해요. 지난번 예배당에서 들려드리려고 했던 건데
결국 이렇게 전하게 되었네요. 이라 씨가 시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알지만 그래도 찬찬히 한번 읽어주세요. 시가 정말 좋아요. 정말로요. 이 편지가 무사히 이라 씨한테 닿기를, 그리고 늦었지만 제 마음 또한 가 닿기를 바랍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늦가을에 류의경.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